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봅니다. 8시가 넘었는데도 도연의 귀가 소식은 없네요.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식사가 놓여 있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오늘도 메시지 한 통 없이 늦는 도연이 서진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39 금융회사 부장으로 야근이 잦았지만 요즘은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35세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었죠. 강남의 아파트 매년 해외여행. 그리고 주말마다의 브런치 데이트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도연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잠자리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서진과의 친밀한 시간을 멀리했죠.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받았을 때 도연은 또 다시 늦는다고 했어요. 회식이 길어졌다는 말에 서진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내심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서진은 차가워진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진은 이미 잠든 척했습니다. 도연이 샤워를 하는 소리, 그리고 침대에 누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눈을 감은 채 도연의 채취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여자의 향기였죠.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도연의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옷깃에 묻은 희미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서진은 그 생각을 억누르며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커피를 마시며 오늘도 늦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서진은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불안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대학 동기인 지연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진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남편에 대한 걱정을 꺼냈어요. 지연은 서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죠. 남자들이 원래 그렇다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기혼 남성들의 변심은 흔한 일이고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남편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의 냉담해진 태도, 늘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그리고 밤마다 이어지는 문자 소리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서진은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이죠. 그날 밤 도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서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서진의 생일이었던 비밀번호는 언제부터인가 다른 숫자로 변경되어 있었죠. 서진은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샤워실 문을 여는 소리에 서진은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어요. 다음 날 서진은 친구에게 위치 추적 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서진은 도연의 휴대폰에 그 앱을 설치하기로 결심했어요. 도연이 출근한 후 서진은 그의 노트북을 열어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운 좋게도 비밀번호는 여전히 서진의 생일이었죠. 서진은 원격으로 도연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어요. 이제 도연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회사와 가끔 있는 회식 장소 외에는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서진은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지 자책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서진이 휴대폰으로 도연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도연은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호텔에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도연은 분명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왜 호텔에 있는 걸까요? 서진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서진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 망설이던 서진은 결국 카페에 앉아 도연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지만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도연이 돌아왔을 때 서진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땠어? 도연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별거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서진은 도연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은 도연의 행적을 더욱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서진은 도연의 셔츠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 안을 살폈어요. 어느 날 도연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호텔룸키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려왔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건가 아직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또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서진은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위치 추적 앱을 켰을 때 역시나 그는 같은 호텔에 있었죠.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서진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서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서진은 프런트에 다가가 도연의 이름을 언급하며 룸 번호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죠. 서진은 로비 소파에 앉아 도연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서진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와 함께였죠.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30 초반으로 보였어요. 긴 머리카락에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도연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비를 지나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서진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죠. 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서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칠 줄 몰랐죠. 자정이 넘어 도연이 돌아왔을 때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어요. 도연은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진은 눈을 뜨지 않았죠. 도연의 채취에서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서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도연에게 어제 어디 있었냐고 물었어요. 도연은 회식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더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증거를 더 모으기로 결심했죠. 서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서진은 친구 미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은 즉시 이혼을 권했지만 서진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어쩌면 도연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서진은 그날 오후 호텔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변호사였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서진은 도연과 그 여자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영상을 입수했죠.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서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복수를 할 것인가? 서진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어요.
서진은 영상을 무한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도연이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전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 모든 게 선명했어요. 서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간 자신만 더 상처받을 테니까요. 서진은 도연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 개인 이메일 계좌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냈죠. 이름은 윤서연, 도연의 회사에 새로 온 컨설턴트였어요. 서진은 서연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서진은 이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은 또다시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서진은 평소와 같이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이번엔 다른 계획이 있었죠. 서진은 택시를 타고 도연이 자주 가는 호텔 근처의 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예상대로 2시간 후 도연과 서연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서진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은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의 중이라 통화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집에 언제 들어올 거냐고. 도연은 최소한 2시간은 더 걸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통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을 저장했죠.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서진의 친구 미영은 계속해서 이혼을 권했어요. 이런 인간은 절대 안 고쳐진다고 미영의 말이 서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단순히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죠. 서진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닌 도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어요. 서진은 먼저 도연의 회사 동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도연이 최근 맡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도연의 노트북을 몰래 확인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죠. 도연이 회사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메일 기록상 서연에게 보낸 메일에는 분명히 유출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이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돌아왔을 때 서진은 평소와 같이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녁을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기색 없이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서진은 도연의 연기에 놀랐습니다. 5년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서진의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갔죠. 며칠 후 서진은 도연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서연과 호텔에서 만날 예정이었어요. 서진은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죠. 서진은 차분히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곧 도연의 이중 생활은 끝날 거예요.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아침부터 철저히 준비했어요. 평소와 같이 도연을 배웅했고 출근한 척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서진은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연의 회사 인사팀에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도연이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가 현재 회사와 거래 중인 컨설팅 업체의 직원이라는 사실도 명시했죠. 다음으로 서진은 서연의 회사 상사에게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부적절한 관계가 비즈니스 윤리에 어긋난다는 내용이었어요. 증거로 호텔 CCTV 영상과 둘의 대화 내용을 첨부했죠. 서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은 예정대로 회의가 길어진다며 늦는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준비를 마치고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리셉션에 다가가 미리 예약해둔 방키를 받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연과 서연이 있는 방, 바로 옆 객실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서진은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어요. 옆방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옆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고 곧 도연이 받았습니다. 서진은 지금 어디냐고 물었죠. 도연은 여전히 회사라고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가는 중이라고 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호텔인데. 여기서 만날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호텔이냐는 물음에 서진은 내가 지금 있는 바로 그 호텔이라고 대답했죠. 서진은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옆방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의 침묵 후에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죠. 서진은 도연을 지나쳐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허둥지둥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말했죠. 만나서 반가워요. 윤서연 씨 전 도연 씨의 아내예요.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서진은 침대 끝에 앉으며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니? 도연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진은 도연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죠. 서진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 전화 받는 게 좋을 거야. 중요한 일이니까. 서진이 방을 나서려 할 때 도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건 오해야. 서연은 그냥 동료일 뿐이라며 변명했어요. 서진은 도연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죠. 이제 와서 거짓말은 그만해.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내일 집에서 기다릴게. 할 말이 있으면 그때 해. 도연은 계속해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진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의 회사 동료였어요. 도연이 긴급 회의에 불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서진은 예상했던 일이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곧 도연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도연은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며 오늘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돌아오라고 말했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서진은 침착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한 조언을 구했죠. 다행히 결혼 전 서진의 이름으로 된 자산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도연의 불륜 증거도 함께 준비했죠. 변호사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죠. 누군가 도연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는 척했어요. 도연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저녁이 되어서야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어요. 서진은 차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도연은 서진 앞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 같다며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죠. 서진은 도연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서진은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도연에게 건넸죠. 도연이 봉투를 열자 이혼 서류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서진은 조용히 말했죠. 내가 잃은 건 여자 하나가 아니야.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실수였어.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내가 했구나. 회사에 메일을 보낸 게 너였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에게 물었죠. 윤서영과는 얼마나 만났어?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서진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여기 우리 집에도 데려왔어. 도연은 침묵했죠. 서진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녀를 사랑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서진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잖아. 서진은 이혼 서류를 가리키며 일주일 안에 사인해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도연이 다른 곳에서 지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도연은 항변하려 했지만 서진은 이미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문 뒤에서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서진은 침대에 누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해방감도 함께 있었죠. 오랜 기간 속아왔던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서진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에도 서명했어요. 생각보다 순순히 응한 것은 회사에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죠. 도연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연 역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소원해졌습니다. 서연은 도연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녀를 만나지 않았어요. 서진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으로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죠. 홀로 서기는 쉽지 않았지만 서진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서진은 매일 아침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어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일한다는 것이 행복했죠. 어느 날 서진은 카페에서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서진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이혼 후 더 밝아진 서진을 보며 미영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죠.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그때의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서진의 스튜디오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만 맡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일이 늘어났어요. 서진의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았죠. 클라이언트들은 서진의 세심한 배려와 전문적인 조언에 만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은 조수를 한 명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어요. 한편 도연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회사에서의 평판이 나빠지면서 승진은커녕 자리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죠. 도연은 몇 번 서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진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어요. 이제 도연은 서진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죠. 봄이 찾아왔을 때 서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서진은 직접 인테리어를 했죠. 벽은 파스텔 톤으로 칠하고 가구는 심플한 스타일로 맞췄습니다. 특히 거실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화분을 몇 개 배치했어요. 그곳은 서진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죠.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주말 서진은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서진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혼 후 오히려 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서진을 보며 모두가 축하해줬죠. 한 친구가 새로운 만남은 없냐고 물었어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 언젠가 좋은 인연이 오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발코니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서진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인테리어 스튜디오는 이제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직원도 3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죠. 서진은 바쁜 나날을 보내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진은 매주 금요일 아침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바쁜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날도 서진은 평소처럼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득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도연이었죠. 서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소처럼 주문을 했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발견하곤 눈을 피했어요. 서진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죠. 얼마 후 도연이 카페를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서진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유명 레스토랑 체인의 인테리어 리모델링이었죠. 큰 계약이었고 서진에게는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마친 후 서진은 직원들과 계획을 논의했어요. 모두가 서진의 리더십을 존경했고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겼죠. 서진은 이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서진은 취미로 시작한 도자기 교실에 참석했어요. 흙을 만지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치유가 되었죠.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작품이 아름답다고 칭찬했어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죠. 그는 건축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진과 비슷한 미학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도연과의 이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서진은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서진은 이제 두려움 없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새들은 지저귀었죠. 서진은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1년 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았죠. 서진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서진은 새로 사귄 친구들과 식사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테이블에서 서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나 자신을 되찾은 용기였구나.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 서진은 더 넓은 세상을 만났죠. 서진은 와인 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죠.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테고. 서진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